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시와 현대차그룹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부지에 조성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 사업 논의를 이르면 2월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계획안에도 55층 높이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며 계획 변경의 적정성과 공공기여 등이 협상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금리 인하에 따른 투자 심리 회복으로 지난해 서울 및 분당 지역 오피스 거래 대금이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하며 13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 연간 기준으로는 53건, 13조 1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민간 아파트 사전 청약에 당첨됐으나 사업 취소로 입주 기회를 잃은 피해자들이 당첨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피해자들은 당첨이 취소된 아파트와 같거나 유사한 면적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새해가 밝은 지 벌써 23일이 지났지만 그런데 이 올해는 대내외적으로 이 커지는 불안감 때문에 시장의 침울함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뭔가 새해가 되면 조금 더 활발해지고 또 격정적인 그런 분위기를 원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경제시장 전반이 조금은 침울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주택시장에서도 역시 당분간은 좀 지켜보자라는 관망세가 가장 크게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시기에 수요자들은 결국 안전하게 가격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그 옥석 가리기에 더 신중을 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그 어느 때보다 옥석 가리기가 중요해진 시점, 이분과 함께라면 여러분의 자산도 든든하게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매주 목요일 이 시간 차인원 대표와 함께하는 1시간 마련돼 있으니까요.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2025년 부동산 투자 계획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 할게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게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목요일 이 시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차윤원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은 어떻게 보면 계엄과 탄핵, 모든 언론과 뉴스, 유튜브가 정말 이러한 기사와 보도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침체기 이런 부분들 반드시 있는데 저는 오늘 이렇게 많이 웃습니다. 아니, 특히 올 1월 들어와서 미소가 많이 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침울한데 이제 더 이상은 바닥이 없다고 확인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그런지 정말 많은 분들 찾아오고 정말 언론과 달리 시장의 흐름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난 12월 절간 같았던 분위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즐겁고 좋은 분위기입니다. 부동산 고민도 상당히 많이 늘었고요. 정말로 알고 싶은 미래에 대한 기대, 궁금한 분들 많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의 방송을 통해서, 생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궁금한 거, 그리고 25년, 26년에 대한 부동산 미래 예측 같이 해드리고 고민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부지런하게 상담해 드릴 테니까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제 시장이 전반적으로 어렵더라도 그 안에서 분명히 또 기회를 찾고 성공하시는 분들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또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그런 성공 찾아가실 수 있도록 저희 전문가들이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고민 있으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전문가의 상담 도움 드릴 거고요. 자, 오늘 목요일 이 시간은 또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기에 앞서서 투자 시장에 대한 노하우 배워볼 수 있는 꼭꼭 박사의 명강의 시간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또 대표님께서 인사 말씀에서도 많은 분들이 또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만큼 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또 아직은 투자해 볼 만한 성공 가치가 잠재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꼭꼭 박사의 명강의 시간은 그런 지역이 어디인지 조금 팁을 주신다고 하거든요. 대표님 바로 안내해 주실까요? 예, 이제 이번 주말부터 긴 설 연휴에 들어가거든요. 혹시라도 가족들 모이셔서 우리 자녀들을 위한 곳으로 나도 좀 뭔가를 준비해주고 우리 아이가 대학 졸업하고 직장 다니면 그래도 편하게 살 수 있고 돈 모아가지고 집 사는 것보다 지금 미리 준비하면 좋겠다는 지역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이 강의를 쓰면서 느끼는 건데 요즘 뭐 주식, 뭐 비트코인, 뭐 이런 그다음에 금, 부동산 이 네 가지를 이렇게 좀 비교해봤는데 주식은 경제 돌아가면 잘 되고 회사가 투명하고 미래를 잘 하면은 분명히 가치가 있겠죠. 금은 화폐 가치를 많이 금 쏟아내면은 금본이 화폐 제도이기 때문에 화폐를 많이 발행하고 그 나라의 경제가 돌아가면 금 많이 확보해야 되겠죠. 요즘 뭐 개발도상국 또는 전쟁으로 인해서 안전자산으로 많이 확보가 있으니까 얘는 시장의 조정 기능과 함께 계속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겠죠. 부동산하고 코인하고 두 개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코인은 과연 코인 1억 원어치를 무게를 재면 몇 그램이 될까 생각해봤더니 코인은 0g이고 선호도에 따라서 정신세계에 있는 그런 세계고 정신이 싫어하거나 규제가 들어가면 정말 잘못되면 0밖에 없는데 그럼 부동산은 땅 한 평을 하면은 몇 그램이 갈까 봤더니 그래도 1톤 약 100만 그램은 나오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지역에 이렇게 내가 땅 한 평이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세상이 다 무너져도 내 재산이 몇 그램 남을까 생각해 보니까 100만 그램이 남는 부동산 투자가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러한 부분을 가격이 오를 지역, 그나마 재개발을 해서 아파트로 바뀔 만한 지역을 내 자녀에게 준다면 내가 죽고라도 나의 후손들이 감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코인 부분은 물론 지금이야 호황인 것 같고 지금 코인에 대해서 주의사항을 얘기를 하면 내가 공격을 받겠지만 나의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정말로 이게 무언 가치가 있을까. 물론 사고팔고 땅을 사고팔고 했을 가치는 있겠지만 진정으로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만약에 잘못된다고 하면 몇 그램 남을까 생각했더니 0g입니다. 그래서 그런 돈이라든가 화폐, 달러 이런 것들은 물론 그램 수는 작지만 현물 가치로서 시장을 갖고 있겠지만 코인은 현물 가치와 투자 가치가 있다가도 어느 순간이 되면 또 좀 뭔가 자산 같지가 않은 그런 느낌 때문에 부동산을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 오는 설날이 되면 자녀들에게 설 선물이 되거나 미래를 위한 어떤 선물이 될 지역을 한 곳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목동 9호선 염창역 재개발 예정지를 좀 말씀드리면 설 연휴에 좀 도움이 될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난주부터 여기가 노후도가 이제 좀 무르익었기 때문에 얘기를 했더니 시장이 많이 활발하게 돌아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설날 지나서 얘기하면 늦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이 방송을 보거나 방송 중이라도 이 지역을 한번 검토하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겠고요.
왜 그동안 말 안 하다가 이제 와서 목동 구시가지를 언급하느냐 의구심과 의아심이 있으신 분들 있을 겁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부동산 투자는 시간과의 싸움이기도 하고 기다리려면 기다렸다가 때가 되면 투자를 하고 너무 오르면 투자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동은 그동안은 노후도가 낮아가지고 노후도가 많다라는 것은 어떤 지역을 개발을 하려면 신축도 있고 구축도 있고 아주 쓰러져 가는 썩은 어떤 건물도 있거든요. 그래서 노후도는 신축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노후도에서 빠지겠죠. 그래서 오래된 20년 이상 된 또는 30년 이상 된 게 몇 퍼센트 이냐에 의해서 이 전체가 신축과 구축이 동시에 개발이 되거든요. 그럼 어제까지 지은 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구역 안에 들어가면 비록 어제 준공이 났어도 부셔서 아파트를 짓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준을 우리는 노후도라고 하는데 과거에 목동 구시가지가 2006년에서 2008년에서 사이에 뉴타운 한다고 막 이끌었는데 거기가 개발행위 제한도 안 들어갔고 또 구역 지정이 안 되는 바람에 수많은 건축업자가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신축 빌라들을 많이 짓는 바람에 노후도가 맞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현재 그동안 노후도가 지금 그러면 완숙됐느냐? 완숙된 게 아니라 이제 재개발을 할 수 있는 법규를 넘어가는 부분이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 3, 4년 동안은 목동이 많이 오를 걸로 보여진다는 거죠. 항상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목동이 2006년에서 8년 사이에 재개발되지 않았던 이유는 그 안에 다가구 주택이나 단독주택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소위 대지 지분이 50평, 60평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반대파가 많아가지고 그분들이 땅을 팔고 나가면서 거기에 빌라를 지은 거예요. 새로운 빌라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구축보다는 신축 비율이 더 많았기 때문에 결국은 재개발로 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재개발을 한다 안 한다 우여곡절을 겪은 게 벌써 10년, 12년이 지났다라는 거죠. 그렇게 싸우고 못하다 보니 거기에 있던 구축 빌라들이 이제 나이가 먹어서 아이고 나 이제 아파트 지어야 되겠네 이런 상태가 됐고 이제 단독주택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반대할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이제 노후도가 맞는 대로 아파트가 지어진다. 재개발을 통해서 지어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다세대 주택이나 빌라 그러니까 다가구 연립주택 가지신 분들은 정말 내가 이 동네에서 빌라로 사는 것보다 그래도 남들처럼 추가 부담금 좀 내고 아파트다운 아파트를 지어서 가격도 오르고 주거 생활도 좀 편하게 하고 싶은 그런 욕구, 재개발에 대한 압력이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있는데 1번 이제 제가 여기 목동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제야 재개발 요건에 충족됐다. 그 이유는 2번에 있습니다. 모아타운이 노후도 특례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도 요건 2, 3년 내에 한시적으로 없어지거나 다시 강화될 걸로 보여야 되는데 작년 말부터 60% 그러니까 오래된 빌라가 60% 신축이 40%가 되더라도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 더 낮추어서 50% 노후도 50%만 되더라도 모아타운을 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것은 이 이유는 지금 요즘 언론에서 맨날 보면 젊은 친구들 얼죽신 맨날 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를 많이 찾다 보니까 신축이 지금 나오지가 않잖아요. 서울에 택지 개발할 땅이 없고 신축 공급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모아타운을 통해서 신축 아파트를 공급을 해서 희소성을 죽여서 희소성을 날려서 정말 가격에 대한 투기 일어나고 신축 아파트의 가격 올려놓으면 어쩔 수 없이 구축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그런 부분 때문에 가격 조정 능력이 규제로만은 안 되겠다. 규제만 했더니 거래가 안 되고 그리고 또 세수가 잘 안 거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차라리 신축을 공급을 하고 거래가 활성화를 해줌으로써 오히려 희소성을 줄여서 가격을 조정하자. 그래서 공급을 통한 가격 조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노후도 50%, 새 거 50%를 같이 부셔도록 법을 만들었다면 사회적인 자산, 새 것들을 많이 부셔야 되기 때문에 비용에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끌고 가더라도 약간의 사회적 비용이 들더라 하더라도 그 아파트 공급을 떼서 부동산, 아파트의 수요를 시장에 대한 수요 공급의 불균형을 좀 잠재워서 정말로 좀 서울 시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안정적인 주거 공급하고 주거 가격이 안정되면 젊은이들이 결혼도 막 하고 자녀도 막 낳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사회적 순기능이 더 많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렇게 노후도를 낮춰서 재개발을 더 유도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것만으로 지원이 부족하다 했는지 올해 신설된 거죠. 2025년 2월 7일. 이제 설이 끝나면 2월 7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역세권 500m에 있는 그러한 역세권들은 도심복합개발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노후도가 40%. 이제 신축이 60%, 어제까지 준공이 난 60%가 있던 말던 노후도가 40%만 돼도 재개발 다 시켜주겠다. 그것도 혁신직으로 선정을 해서 재개발 지원하겠다. 이러한 법이 나온 거예요. 거기다 대고 용적률도 더 주겠다. 그래서 역세권 개발을 빨리 유도시켜서 공급을 빨리 진행하겠다. 이런 것. 이것도 극히 한시적인 법으로 하는 특례법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목동이 이 대상이 됐으니까 여러분들 목동 이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노후도 깨질 일이 별로 없는 게 이제 새로 신축할 단독주택 부지가 얼마 없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 목동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목동의 염창역 하면은 지하철 9호선이죠. 지하철 9호선 뭐 흑석동 뭐 저쪽 강동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9호선역 주변은 모두 아파트 가격이 다른 데보다 인력이 높고요. 전셋값도 높고 월세도 잘 나갑니다. 그래서 9호선 역세권은 제가 봤을 때는 다 100% 성공했다고 봅니다. 다른 역들은 여기 있어도 안 오르고 가격이 오히려 멈춘 데 많죠. 그런데 9호선역은 아주 고르게 가격이 오르고 정말로 실거주 수요와 임대 수요가 풍부하더라. 그래서 지하철 9호선에 아파트 공급하면은요. 부담되는 추가 부담금을 이기고도 프리미엄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바뀌더라. 이 부분들 여러분 꼭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번째는 서울의 아파트 수요에 대한 적합도가 높다. 보통 서울에 같은 시내에 있지만 뭐 좀 강북 멀리 있는 곳이라든가 이런 데 사람들이 별로 살지 않는 곳, 학군이 없고 또는 업무 직주 근접지가 아닌 지역들은 지하철 개통이 되더라도 가격 상승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서울시가 다 서울시가 아니고 서울 사람 머릿속에 서울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도가 높은 자리가 되는데 목동은 그런 자리더라. 전통적으로 목동하면 뭐가 있죠? 학원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동 이 염창역 역세권이 아파트가 된다면 역세권이고 업무 지역이 여의도, 공덕, 마곡지구 등 이런 업무 지역이 인근에 있고 10분에서 15분 거리 딱 좋잖아요. 출퇴근이 너무 가까운 5분이면 재미가 없어요. 출퇴근 거리는 10분에서 20분, 많게는 30분이 최고고요. 1시간 넘게 출퇴근하는 것 이런 분들은 내가 봤을 때는 시간이 아깝고 인생이 아까워요. 그래서 그 좀 더 자기 개발할 시간들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목동 염창역 주변이 굉장히 좋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우리 자녀들 나오면 자녀들의 인생을 위해서 공부, 친구 이런 어떤 학군 형성을 좀 좋아해서 좋은 친구 사귀고 공부도 잘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학군이 목동이 좋다. 학군만 좋은 것보다도 또 학원가도 발전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원가만 뒷다 발전해가지고 맨날 학원비만 쓰는 동네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학원가 이전에 학군,
학업 성취도 중요하지만 학교 내에 있는 친구들의 모임, 집단, 좋은 친구 만들기 이런 것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학군과 학원가를 다 고루 갖춘 그런 동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지방에 계신 분들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까 봐 지도로 한번 좀 보려볼까 합니다. 지도로 보시면은요. 염창동 하면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서남권으로 보시면 되고요. 한강 이렇게 한강 있고요. 한강 밑으로 이렇게 보면 이쪽에 마곡지구라는 데가 있어요. 마곡지구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기 산단 업무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위에 합정동 홍대 입구 있고 여기가 공덕이 이렇게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리는 염창역이 바로 이렇게 9호선이 쭉 지나가는 바로 염창역 여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의도가 여기가 있습니다. 여의도 또 영등포도 또 업무지역 많죠. 이 거리들이 전부 직주 딱 근접적인 뭐 도로 거버서 도로서 5분에 10분인데 한 10분에서 20분 거리 딱 20분 거리면 좋거든요. 20분 거리에 딱 있기 때문에 좋다. 그럼 학원가가 어디에 있느냐? 목동 신시가지, 목동 1단지에서 2단지 여기가 신목중학교가 여기 있네요. 특목고 가장 많이 배출한다는 신목중학교 있잖아요. 여기 그래서 목동 5단지에서 여기는 학원가와 학군이 좋다. 그런데 목동 구시가지가 어디냐면은요. 염창역을 기준해서 목동 200번지대, 300번지대 여기를 목 2동이라고 하죠. 그다음 목 3동, 목 4동 여기가 구시가지인데 여기가 뭐 옛날 목동 뉴타운 한답시고 하다가 한번 무산되면서 엄청난 신축이 많이 들어왔던 지역이죠. 엄청난 신축이 들어왔던 이유는 여기 이 목동 학원가와 지리적 위치가 좋기 때문에 그럴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뭐 정 이해가 안 되면 여기 김포공항이 여기 있어요. 김포공항. 김포공항에서 나와서 이렇게 마곡 지나면 그다음에 목동 지나고 그다음에 영등포 지나고 이렇게 여의도 오는 그런 자리인데 저는 이 자리가 이제 노후도 50%에 도달을 했다. 50%에 도달을 해서 지금 아파트가 15년 이후에는 신통계획, 재개발, 뉴타운 막 공급되는데 모아타운이나 역세권은 수익이 많이 높기 때문에 주민들의 동의율과 주민들의 재개발 단합이 잘 되기 때문에 7년에서 8년, 모아타운은 5, 6년이면 입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가 부족할 때 공급을 미리 하면 프리미엄도 높고 주거 환경도 좋아지니까 사는 분들은 주거 편의, 또 돈을 버는 사람들은 프리미엄 많이 받고 좀 더 또 여기서 돈을 벌어서 다음 진행할 지역으로 가면 15년이면요. 2배 또는 2.5배 정도의 투자 기회가 더 많이 늘어난다. 요걸 좀 활용하셔가지고 전략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고요. 좀 어디가 이제 여기가 먼저 시작될 거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염창역은 이렇게 보시면 지하철 9호선이거든요. 여기 지하철 9호선 염창역 3번 출구. 여기 이쪽이 3번 출구네요. 여기 지금 역세권 개발하고 있죠. 여기 이렇게 한 모아타운이 한 1구역, 2구역 2개 진행될 예정이고요. 여기가 이제 50% 도달을 했으니까 조금 부족한 내년이나 내후년쯤이면 또 할 수 있는 여기 200번지대 이렇게 계속하면서 지금 목 3동 지금 모아타운 시작됐고 목 4동도 일부 시작됐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등촌역에서부터 목동 이렇게 아파트가 지어져요. 여기 롯데캐슬이 이미 지어졌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네 덩어리, 다섯 덩어리, 여섯, 일곱 덩어리 정도가 되면 제가 봤을 때는 목동 신시가지를 능가할 만한 아파트들이 나온다. 왜 그러냐면 목동 신시가지는 아파트 재건축이기 때문에 재개발과 재건축을 비교하면 재건축은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보통 15년, 20년 걸리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재건축으로 간다고 노후도가 막 진행될 때 여기는 새 아파트가 들어오면 여기 있는 부자들이 거꾸로 이쪽으로 올 수 있다. 학원가는 그대로 사용하면서 지하철 9호선 특수까지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때 하거든요. 지금 투자금은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원룸, 뭐 투룸 뭐 있는데 작은 평수가 서울은 돈 더 많이 벌거든요. 24평형 투자하는 게 34평형 투자하는 건 돈은 많이 벌고요. 거주성은
34평이 더 좋습니다. 돈도 더 들어가고 거주성이 편하거든요. 그래서 20평대나 30평대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룸이나 투룸 봤을 때 갭, 전세하고 월세 항상 투자를 할 때는 매매가 빼기 전세가 하셔서 최소의 비용으로 들어가는 실투자금 적게 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번 주까지 보면은 5천 실투자금 5천에서 한 1억 정도 사이면 되고요. 설 끝나면 좀 더 오를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목동 정도의 24평형이면 충분히 신혼생활도 하고 아이 둘도 키울 수 있다. 그리고 아이들 중학교, 고등학교 키우는데도 매우 좋다. 이런 말씀 드릴 테니까 한번 설 때 정말 가족회 잘 하셔가지고 자녀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옥석 가리기가 중요한 시점에 투자해 볼 만한 가치 있는 지역. 오늘은 이 목동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9호선의 특혜까지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재개발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염창역 부근을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 필요하시거나 또 투자 계획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시면 차인원 대표의 상담으로 또 도움 드릴 거고요. 계속해서 또 기다리셨던 시청자 여러분 전화 연결 통해서 고민 해결해 보는 시간도 이어가 볼게요.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저는 저 오피스텔 하나 갖고 있는데요. 네, 예, 그 공덕 오거리는 마포 신영지라는 오피스텔이거든요. 네. 예, 근데 이거를 이제 좀 차익이 좀 날 수 있는 물건을 갈아타고 싶어가지고 한 몇 달 전부터 매물로 내놨어요. 네. 예, 근데 좀 이렇게 방송을 보니까 이게 뭐 이게 좀 신지의 이런 오피스텔들은 갖고 있는 게 좋다, 막 이런 얘기 좀 들었어가지고 네. 이게 제가 뭐 잘못 생각했나 싶어가지고 아. 그래서 좀 점검 받고 싶어 전화드렸어요. 알겠습니다. 공덕 오거리에 위치한 마포 신형 GL 오피스텔. 그럼 이걸 지금 월세 좀 수익형으로 보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지금 월세 주고 있고요. 네. 이걸 이제 매도하고 좀 역세권 시프트 개발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좀 차익형으로 갈아타겠다 이런 마음을 좀 예, 가지셨네요. 그거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보셨던 지역도 좀 있을까요? 저 화곡역 쪽에 네. 예, 그 화곡 삼동에 그 역세권 시프트 개발한 데 있어가지고 좀 그거 좀 보고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익형으로 갖고 있던 오피스텔을 매도하고 화곡 3동의 역세권 시프트 개발로 좀 차익형으로 옮겨 타면 이게 괜찮은 투자 방안이 될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우리 선생님한테는 네, 개인 상담 받아라라는 말씀을 하고 싶어요. 예, 지금 투자로 이렇게 보면 그 병원에 보면 환자가 있거든요. 네, 환자가 제가 봤을 때는 선생님은 중증 환자 정도에 해당돼요. 그래서 예, 이 그 투자를 하게 되면 순서를 잘 밟아야 되거든요. 예. 항상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아파트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예, 그 다음에 재개발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재건축 좋고요. 그런데 아까 이 재개발에는 역세권, 모아타운, 신통계획, 뉴타운, 일반 재개발 많이 있거든요. 이쪽 택일을 하는 게 좋은데 우리 선생님은 아파트가 있고 나서 오피스텔이 있는 월세 받는 거였으면 지금 마음이 푼하고 명절 때 돈 좀 썼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월세는 나오는데 내 자산이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취약한 부분이죠. 자산 부분에서는 취약하고 월세, 특히 공덕역의 월세는 정말 공실화 없이 잘 나가거든요. 예, 이런 부분이 있는데 월세 받는 것보다는요. 아직까지는 자산 불리는 쪽 투자하는 게 더 나은 나이잖아요. 지금 오피스텔 딱 하나 갖고 계시잖아요. 아니요. 그러면 뭐 갖고 계세요? 아파트 둘, 아파트 그다음에 둘, 재개발 하나, 또 뭐요? 예, 그다음 재개발 빌라 하나 있고요. 재개발은 어디요? 그냥 조그만 건데 저 그냥 신월동에 공공재개발 신월동 빌라 하나 공공. 있어가지고
예, 그거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오피스텔이 있는 거죠. 오피스텔. 제가 다시 처방전 다시 내려 중증 환자가 아니라 예, 지금 너무 열심히 뛰다 보니까 일단은 환자가 아니시고요. 뭔가 조금 좋은 가이드, 좋은 멘토를 만났어야 된다. 열심히 걸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 가이드가 필요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 예, 예. 일단 오피스텔 오피스텔이 좋았다가 오피스텔이 지금 현재 가격이 안 오고 힘든 이유가 딱 하나가 있거든요. 2018년 8월 2일부터 8월 20일부터 얘가 주택수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왜냐면 이제 아파트 가격이 막 올라가지고 규제를 하니까 사람들이 주거용 오피스텔 넘어가니까 그때 이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넣어갔기 때문에 그때부터 얘 힘든 거거든요. 예. 다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날이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는 시간이 좀 걸린다. 그래서 주거용 오피스텔은 그나마 조금 올라주고 아파트가 오르면 오르는데 아니고 그냥 월세용이라면 조금 힘들다. 그러니까 갖고 계신 오피스텔이 원룸이에요, 투룸이에요, 쓰리룸이에요? 원룸이요. 원룸, 완전 열세용이잖아요. 예. 만약에 투룸만 같았어도 좀 올랐겠죠, 그죠? 예. 예, 그래서 오피스텔은 원룸이라면 매각하세요. 약하게 예. 좋다. 예. 그 다음에 아까 하곡역에 역세권 투자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제가 방송에다가 모든 진실을 다 말할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상담 받으셨으면 좋겠고 네. 그냥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역세권 투자를 하더라도 전공법으로 좀 가셔서 더 좋은 지역에 투자하라. 아까 마포역 역세권도 있고요. 그죠? 저기 보면 대연동 역세권도 있고요. 신수동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당동도 있고요. 그다음에 용산도 있고요. 역세권도 되게 많은데 머릿속에 나중에 한번 도시계획, 서울시 도시계획에 되면 비행 안전지대라는 게 있어요. 예. 이런 부분들은 항상 보면 어떤 한계에 부딪히는 게 있으니까 제가 또 하곡역 주변에 역세권 개발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 또 기분 상하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돈 버는 거 하고 돈이 일단은요 이렇게 경기가 안 돌아가는 시기에는 가급적이면 자기가 가용한 자연 중에서 상급지에 좀 하시고 하급지보다는 시간이 가면 상급지 그러니까 뭐 얼어 죽어도 위치가 중요하다. 얼죽 위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릴게요. 네. 예, 일단 공덕 원룸 오피스텔 정리하고 한번 다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알겠죠? 네. 예. 예, 투자 지금 너무 많이 하시는 걸로 보여지는데 아파트도요. 예. 아파트도 내가 살고 좋은 상급지 하나면 되고요. 아파트가 많으면 아파트 아파요. 아파. 아셨죠? 예. 아파트는 하나. 그리고 좋은 상급지의 재개발로 여러 채. 지금 6억 이하 주택수 빠지는 거 제외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쪽으로 투자하시고요. 역세권 재개발은 2월 7일부터 정말 좋은 투자 기회가 오니까 잘 빨리 정리하셔가지고 오피스텔 1, 2천 싸게 판다고 하더라도 팔으라고 말씀드릴게요. 투룸이나 쓰리룸은 천천히 팔아도 돼요. 근데 원룸은 빨리 파시고 이쪽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좀 더 진중한 설명과 상세한 도움을 위해서 상담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예. 네, 설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선 생각하셨던 대로의 이 전향, 투자 물건을 수익형에서 매도하고 차익형으로 갈아타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 드렸지만 보셨던 지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조언 드렸으니까 우선은 이 오피스텔 매도 잘 하시고 그 다음 투자 전략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다시 연락 주세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문자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지금 저는 서초구에는 조그만 원룸 아파트를 갖고 있어요. 네.
예, 근데 여기 지금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됐는데 네. 이제 3월 달에 이게 8년 경과가 돼서 이제 말소 예정이에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말소가 되면 2주택이 돼서 이 집을 이거를 팔아야 될지 아니면 네. 뭐 양재형 나중에 뭐 GTX도 들어오고 그런다 해서 그냥 2주택으로 돼도 보유를 해야 되는 게 가져갈지. 맞는지 그래서 좀 전화를 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임대사업자 만료를 한 2개월 앞두고 있는데 투자 가치가 있다면 계속 가져가고 아니면 좀 매도하는 게 좋겠다 생각하신 것 같아요. 네, 저희 좀 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어떤 아파트 보유하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아, 네, 네. 네.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네. 신형 체르니 아파트 13평짜리예요. 네, 신형 체르니 아파트 13평짜리, 그러니까 원룸 아파트 하나를 네, 네. 임대사업자로 좀 길게 8년 동안 보유하셨고 말소를 앞두고 계속 보유하느냐 아니면 처분하느냐 어떻게 네. 하는 게 좋을지 서초 양재동의 신형 체르니 아파트 향후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형 체르니 아파트가 어디 있어요? 제가 처음 들어봤거든요. 거기 저기 한 동짜리인데요. 예, 예. 바로 뒤에 이제 양재천이 있고 양재 1동이 속해 있습니다. 양재 2동은 이제 뭐 모아타운으로 지금 예. 추진을 하고 있고 이쪽은 양재 1동입니다. 야, 예. 그러니까 일동지역 사거리 그 근방 있어요. 예. 예. 그러면 혹시 그 아파트가 예. 세대수도 좀 많고 혹시 한 재개발 180세대 정도. 재건축 예정 같은 게 있나요? 아니,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예. 제가 모르고 그나마 예. 재건축도 없으면 강남이 아니라 강남 할아버지라도 가격이 안 올라요. 아, 그래요? 살 때 비싸게 산 거고 예. 다른데 만약에 8년 전에 다른데 샀으면 예. 아마 1억만 투자해서도 거의 8년 전이면 2018년에서 15년 그때 산 거잖아요. 네, 네. 강북에 3억 네. 5천짜리 전세 3억, 5억짜리 전세 4억 끼고 1억 투자했다면 지금 17억은 됐을 거예요. 다 웬만한 건 다 예, 규정됐으니까. 맞습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아파트를 좋아한 거예요. 네, 아파트 무조건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다 아파요. 머리도 아프고 골치도 아파요. 그러니까 아파트 좋아하지 마세요. 차라리 아파트 사지 말고 네. 양재동부터 해서 일원동, 반포 1동 빌라 쪼가리 샀으면은요 네. 훨씬 많이 올랐을 거예요. 골치도 예. 안 아프고. 예. 근데 빌라를 사도 이거 주택 만약에 지금 사도 이게 주택수에 포함이 되잖아요. 팔고 나서 만약에 다시 아니 주택수가 100채여서 포함되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돈 많이 벌고 세금 많이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주택수 빠지려다가 네. 괜히 뭐 쓰잘데기 없이 오르지도 않는 거에다가 임대사업자 내고 뭐 의미도 없는 거예요. 하신 것 같거든요. 네. 우리가 뭘 하려면 의미 있는 행위를 하셔야 돼요. 잘 모르면 안 해도 될 것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자, 아파트는요. 일단 공시 가격이 높아요. 그렇죠. 빌라들은 공시 가격이 낮아서요. 네, 네. 아파트 한 채 있는 거 하고 아파트 5채 있는 거 비교하면 종부세나 양도세 이런 것들이 더 낮아요. 이쪽이.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우리 시청자님은 아파트 선호 사상이 컸기 때문에 이걸 산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아파트는 앞으로는요. 네. 단지 규모가 네. 500세대 이상 아파트만 사세요. 네. 아셨죠? 네, 네. 그럼 전문가님께서는 이제 이걸 매도를 하고 예. 이제 빌라 쪽에 좀 눈을 돌려보라는 이제 말씀이신 예,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8년 채우면 네. 8년 채우면 양도소득세 네. 특별공제 장특공 50% 해주는 거 있잖아요. 예, 예. 이거 받으려고 하는 건데 예. 지금 8년 동안 얼마 올랐어요 가격이? 뭐 그냥 조금씩 매년 조금씩 뭐 올랐죠. 예. 아니 그냥 얼마 올랐냐고 물어보잖아요. 제가 계산해드리려고 지금 당장 당장 팔아보. 이제 그거 이제 되게 매수 금액은 지금 10년도 훨씬 넘었어요. 그러니까 예. 1억 5천에 매수를 했던 것 같았어요. 5천만 원에 매수하셨어요? 1억 5천. 그러면 지금은 한 10억 정도 하나요? 지금 그 정도는 안 하고 제가 알기로 지금 한 5억 정도? 5억 정도? 예, 예. 10년 됐으면 거의 오른 것도 아니네요. 그죠? 네, 예, 맞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요. 예. 분명히 있잖아요. 네. 반드시 예. 2년, 8년 딱 채우고 무조건 매각하세요.
그리고 예. 차라리요 양재동 보시지 마시고요. 예. 진짜 돈 버는 데는 어디가 돈 버냐면은요. 예. 신논현역하고 논현역 아시죠? 예. 9호선 논현역이요. 반포 자이하고 옆에 있는데 예, 예. 여기를 반포 일동이라고 그래요. 반포 일동. 네, 네. 얘 노후도가 이제 찼어요. 예. 그리고 여기 경부고속도 지하화하는 거 들으셨죠? 네, 네. 27년부터 착공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예, 예. 반포 자이가 30평대가 지금 35억, 40억 하잖아요. 네, 네. 여기 만들어지면 이렇게 가거든요. 네, 네. 양재동은 아무리 좋게 하더라도요. 네. 개포주공 그 정도밖에 가격이 개포주공은 뭔가 늘 4% 부족하잖아요. 네, 네.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이번 네. 기회에 탄천을 걸러 넘어오세요. 아셨죠? 양재동이나 개포동 주우 사람들 그쪽에 대해서 어떤 신봉하는 게 있는데 네.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쪽 쳐다를 안 봐요. 그렇군요. 예, 반포 일동 보세요. 반포 일동. 반포 일동. 아, 여기 예. 목표는 하나여야 머리가 안 아프니까 예, 목표 이걸로 하시고 예. 이게 지금 막 오르고 있어서 2년인데 너무 오르잖아요. 네, 네. 목표 수정을 해야 될 때 다시 한번 상담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반포 일동. 예. 그리고 앞으로 예. 한 나홀로 아파트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돈 없어서 주거 하는 거 외에는 사지 마세요. 네. 이해 가셨죠? 네, 네. 이게 10년 동안 그럼 한 고민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양도세는 지금 그러면은 50%가 감면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뭐 3억 5천 올랐으니까 예, 예. 1억 5천 감면이 되고 1억 5천에 대해서 일반 세율 내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게 있어요. 이거 주택 임대사업자 하나도 안 냈어도요. 예. 3억 5천 올랐으면 네, 네. 장특공이 20%가 붙어요. 원래 10년 예. 1년에 2%씩 예, 예. 계산해 보면 큰 차이가 안 나요. 오늘 당장 팔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네. 기왕 8년 채우려고 왔으니 네. 채우면 한 2, 3천 더 감면 네. 받는 게 있거든요. 네, 네. 2, 3천 감면 받는 것보다 2, 3억 오를 대로 갈아타는 게 나아요. 차라리 네. 여기 너무 강남 분들은 강남에 좋아하다 보니까 잘하는데 강남보다 더 오르는 데가 용산이거든요. 네, 네. 용산에 가면 지금 마지막 투자처가 청파 3구역이라고 있어요. 청파 3구역. 청파 3구요. 이거 예. 올해 안으로 구역 지정 신청할 거예요. 예, 벌써 예. 동의율이 70% 도달했어요. 어마어마한 네, 숫자거든요. 예, 예. 서울역 코엑스 들어오죠. 용산 예. 올해 착공 들어가죠. 서계동, 네, 네. 청파동 다 구역 돼 있거든요. 예, 예. 딱 하나 숙대 앞에 지금 청파 3구역 여기 하나 남았어요. 요거 마지막 근데 투자처. 청파 3구역을 소액으로 살 수가 있나요? 그럼? 살 수 있어요. 제가 아, 봤을 때 그래요? 3억 정도만 있으면 살 수 네네. 있어요. 지금 그리고 주택수에서도 신축 같은 거 하나 사두세요. 신축 빌라 6억 이하 사두시잖아요. 네네. 주택수에서 제외돼요. 그렇죠. 어? 이런 빌라는 저기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가능한 거죠? 하지 말라니까. 주택임대사업자는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게 더 짐이야 짐. 아, 그래요? 예. 아니면 지금 사는 집 때문에 이제 종부세 문제 그런 게 있어서. 얘는 주택수 중과 제외예요. 다 그냥. 아, 그래요? 예, 좀 제가 방송 시간이라 짧아서 그러는데 네. 일단은 매각하고 다시 한번 상담 받으시기 바래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제대로 투자해야 고맙습니다. 되고 매토가 좋아야 내 마음이 신감 편한 그런 투자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이런 거 안 하고 예, 무슨 주임 사지 말씀인지 마세요 앞으로. 예, 알겠습니다. 아셨죠? 그럼 제가 매도하고 다시 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안녕히 계세요. 네. 네, 오랜 시간 보유하셨는데 조금은 아쉬운 투자였다. 매도 의견 드리면서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아니,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다가 빌라를 하나 샀는데요. 네. 그러니까는 산 게 아니고 분양을 받았어요. 신축 빌라를. 네. 네. 근데 그게 지금 제가 그거를 매각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네. 팔으려고 하는데 지금 가격은 어떻고 좀 시세는 어떻고 좀 거기 저 방향이 어떤가? 하는 게 맞는지. 네. 그러면 투자 목적으로 지금 세입자 두고 계시는 거죠? 예, 제가 그래서 그렇게 샀는데 네. 제가 지금 좀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팔려고 아, 하거든요. 이제 자금이 조금 필요하셔서 서대문구 네. 연희동에 어디 부근에 신축 빌라를 매수하셨을까요? 혹시 주소나 큰 건물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주소는 연희동 142-21번이고요. 네, 142-11번지, 21. 21번지. 네. 연희동의 142-21번지에 그러니까 빌라 하나, 다세대 주택을 매수를 하셨는데 좀 자금이 필요해서 이걸 좀 매도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한번 네. 대표님께 전망 여쭤볼게요. 인사 먼저 네.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연희동 좋아하고요. 아, 예. 이제 노후도들이 다 도달을 했거든요. 네. 다만 단독주택 가주신 분들이 하숙이 잘 나다가 보니까 네. 반대가 좀 있으세요. 그래서 연대생들이 이제 그 기숙사가 막 만들어지고 해서 하숙비가 계속 줄어들고 하숙 소득이 줄어들어 가지고 이제 네. 개발할 시점이 됐거든요. 연희동 이게 100번지면 테마- 우체국 네. 있는 쪽인가요? 어디냐면은 저기 서대문 구청하고 뭐 보건소 있는데 바로 건너편이에요. 예. 100번 뭐 새로 지은 지 얼마 안 아니 된 거라. 잠깐요. 무슨 동이라고 그랬죠? 연희동 연희동. 142-21번이요. 140, 2-21. 21. 연희 미더스 파크라고. 알았어. 잠깐. 그 빌라들은 이름으로 못 찾아요. 네. 예. 연희동 142-21번지. 여기가 되게 복잡한 동네여 가지고 네. 여기는요. 개발 네. 가치가 지금 현재 별로 없어요. 애시 네. 당초부터 투자하지 말았어야 될 동네예요. 그래 내부 순환도로 있잖아요. 네. 요거 끼고 있는 지역들은 재개발을 하더라도 네. 제값을 잘 못 받은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매각을 하시면 네. 제값 받기가 좀 어려우니까 네. 재개발 지분들 가격 오르면은 이제 그쪽으로 갈 거거든요. 돈이 급하면은 싸게라도 매각을 해야 되겠지만 네. 한 1, 2년 더 견뎌야 매수가 나타날 걸로 보여요. 이거 앞으로 네. 이런 거 투자할 때는요. 우리 팍스경제 TV의 전문가들한테 좀 물어보고 사세요. 아마 5명한테 물어봐서 다 사지 말라고 했을 것 같아. 예, 글쎄 제가 사고 났더니 그 다른 사람들이 보고 왜 샀냐고 그러더라고요. 예. 저는 이걸 그래서 전혀 모르고. 앞으로 투자할 네. 때는 혼자 공부하지 마세요. 네. 예, 부동산 세계가 같은 동을 놓고서 가격이 다 틀리고 투자성이 달라지거든요. 예. 그래서 생각보다 부동산 세계가 넓고도 깊다. 아셨죠? 네. 예. 여하튼 물어봤으니까 매각 의견 드리겠고요. 네. 전망 흐림. 가급적이면 돈 필요할 때 우리가 팔아야 되잖아요. 황금성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마저도 부족한 지역이니까 네. 시장 가격보다 좀 싸게라도 매각 의견 드릴게요. 예. 예,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매각 의견 드리고 혹시라도 재개발 분위기 있으면 그때 싹 팔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파는 거보다 좀 놔뒀다 파는 게 내가 낫겠어요? 이제 재개발 분위기 막 띄울 때 그때 싹 네. 빠져나오라는 거. 한 1, 2년 내면 노후도가 거기 좀 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네. 뭔 모르는 사람은 살 수가 있어요. 예. 아셨죠? 재개발 알겠습니다. 분위기 띄우고 도장 막 찍어주고 동의서 찍어주고 팔 기회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지금은 매수 자체가 조금 힘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조금 재개발 바람이 불 때 빠져나오자 조언 드렸습니다. 매도 시기 잘 잡으시고 그 추후에 매도 자금으로 또 새로운 투자 계획 세우실 때는 꼭 전문가와 함께 검증 후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여러분 조금 더 부자 되실 수 있는 방법 전문가의 의견으로 도움드리고 있거든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저희 방송 시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열어줄 테니까요.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는 미세먼지가 조금은 주춤한 것 같아요. 건강한 오후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